2-2번. 2-2번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하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곱하면 이게 뭔지 아시나요? 주어는 이게 뭐죠? 우리 이거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a의 3분의 1승 플러스 b의 3분의 1승한테 a의 3분의 2승하고 a의 3분의 1승, b의 3분의 1승, b의 3분의 2승을 곱하게 되면은 그 연산 결과가 a의 3분의 1승에 3승을 하고 b의 3분의 1승에 3승만 하면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되나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세제곱근 x라고 쓴 녀석과 플러스 1값이 있는데 여기다가 세제곱근 x의 제곱이랑 이게 3분의 2승이죠? 그 다음 세제곱근 x하고 이걸 곱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3승 더하기 3승에서 x 플러스 1일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자 분모에 곱하려고 하는 값이 이 값을 지금 분자 분모에 곱할 생각입니다. 곱하게 되면은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분모값 전체가 유리화돼서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분자의 값은 x 플러스 1 말고도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하는 값들이 존재하겠네요. 지금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빵되는 원인은 이걸 지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할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건 마이너스 1 제곱했더니 플러스 1, 플러스 1의 3분의 1 승이니까 1입니다. 가운데 거는 마이너스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의 3분의 1 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네, 극한값은 3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한 게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숙제가 얼마지? 숙제는 메가르츠 배운 데까지가 숙제였습니다. 네. 메가르츠는 안 풀고요. 왜 설명을 똑바로 안 들으셨죠? 자, 그 다음 또 풀할 게 몇 번이죠? 32페이지 3번. 32페이지에 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맞나요?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1이라고 얘기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것 같고요. 최고차계수를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모는 최고차계수가 누구죠? 3. 분자는 최고차계수가 누구죠? 그럼 이 값이 지금 1이라면서요. 그럼 a가 누구예요? 그렇다면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할 생각이거든요. 리미트 x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인 게 플러스 무한대로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필요한 녀석의 값 무한대분의 무한도의 꼴이기 때문에 지금 개수를 비교했으면 좋겠거든? 예. 그럼 개수를 확인해 봤는데 이 값은 개수가 누구죠? 아, 4. 루트 x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절대값과 똑같기 때문에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누구라고요? 너의 뇌구조를 선생님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너 지금 방금 2라고 얘기했나요? 주혁아, 예. 지금 너 무슨 생각하고 있죠? x의 0보다 작을 때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x인가요? 너 지금 이걸 몰라서 지금 대답을 2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생각이 여기 꽂혀 있나요? 개수. 자, 동그라미 값은 그렇다면 마이너스 무한 들어갔을 때는 누구죠? 개수가? 마이너스. 네, 개수의 값은 마이너스 2죠? 지금 이 녀석은 개수의 값이 누구죠? 3. 얘건 개수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자, 이거는 밑에 있는 동그라미는 마이너스 2x가 될 거기 때문에 개수가 마이너스 2고요. 이건 플러스 x니까 개수의 값은 플러스 1인 것 같습니다. 이게 루트 x 제곱이 아니잖아요.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3x에서 개수의 값이 마이너스 3일 거고요. 그 1차항 개수의 값이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너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럼 극한값이 누구죠? 자, 그 다음도 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숙제한 것 중에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은이 숙제한 것 중에 모르는 거 없었나요? 예은아, 숙제한 것 중에 모르는 거 없었나요?
주한이 없어요? 수희도 없고 지웅이도 없고 지웅이는 CPR을 풀었다고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지금 극한의 활용 파트부터는 수업을 안 했었나요, 아직? 네, 극한의 활용 파트 설명하겠습니다. 자, 앞에 것까지는 극한의 내용이 할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 지금 극한의 활용 파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말을 하는 게 요점입니다. 어떤 숫자가 gx라는 녀석과 fx의 값이 식이라고 하거든? 두 개 함수? 근데 그 중에서 분모에 있는 값이 만약에 0으로 가까이 간다면 분자에 있는 값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값은 수렴할 수 있어요. 또는 분자의 값이 0으로 갔을 때는 분모의 값도 0으로 가야지만 돼요. 라는 내용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분수의 꼴로 쓰여진 녀석의 값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수로 쓰여진 녀석의 값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으로 하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되고 분자가 0으로 하면 분모가 0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 중간에 숨어 있어서 선생님 차근차근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너희 나이 때는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선생님들이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스스로 문제 풀 때마다 생각해 봤거든. 지금 설명한 내용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좀 생각을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분모가 0이고요. 분자는 네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 값이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있도록 하는 네모의 값이 지금 궁금한 상태입니다.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고 분자는 누군지 모르는데 특정한 숫자로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분자의 값이 누구면 수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분모가 0인데 분자의 값이 상수값이면 이게 뭐가 될까요? 네, 이거는 분자고 분모를 계산했을 때 부호가 플러스면 무한대가 되고요. 만약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0분의 숫자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0분의 무한대는 뭐가 될까요? 엄청 작은 숫자는 엄청 큰 숫자는 뭐가 될까? 분자가 훨씬 큰 거잖아. 그럼 이건 결과가 뭐가 되죠? 네, 이건 무한대가 될 겁니다. 이것도 수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0분의 0이 된다면 둘 다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한다면 분자가 훨씬 컸을 때는 무한대, 분모가 훨씬 컸을 때는 0, 비슷비슷했을 때는 상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분자에 있는 값이 상수가 됐을 때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분자의 값이 무한대가 됐을 때도 수렴하지 않습니다. 분자에 있는 녀석의 값이 0이었을 때만 그나마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네요. 내 말 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확인해 봤더니 수렴하기 위한 녀석의 정체가 분자의 값이 굉장히 작은 숫자가 존재하지만 0분의 0의 값이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분모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간다면 분자의 값이 0으로 가야지만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두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분자의 값이 0인데 분모의 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네모의 값이 누구면 될지에 대해서 궁금한 상태입니다. 내가 분자의 값이 0인데 분모의 값이 상수값이면 이게 뭐가 될까요? 분모가 뭐 3분의 0 이러면 0일 거 아니에요. 무한대분의 0은 뭐가 될까요? 분모의 값이 엄청 큰 숫자고 분자가 무진장 작은 숫자거든? 분모가 엄청 크다고. 그럼 뭐가 될까요? 둘 다 작은 숫자면은 이 값이 분자가 크면 무한대 될 수도 있고 분모의 값이 무진장 컸을 땐 빵이 될 수도 있고 비슷비슷했을 땐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것도 수렴하는 거지. 이것도 수렴하는 거고 이것도 수렴하는 건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분자가 0이었을 때는 분모에 들어갈 녀석의 값이 상수값이든 무한대값이든 0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인가? 상수가 있으나 분모의 값에 무한대가 존재하나 부모의 값 0이 있으나 다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네? 아까 전에 봤던 거는 뭐였다고? 분모가 0이면 분자는 무조건 0이 돼야지만 수렴할 수 있다는 걸 설명했어요. 분모가 0이면 분자는 무조건 0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렴합니다.
하지만 분자의 값이 0이었을 땐 분모는 뭐가 되나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분자가 0이면은 무조건 수렴할 수 있는 거잖아. 하지만 그 중에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 녀석의 값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자의 값이 0인데 분모의 값이 누군지 몰라. 얘가 수렴했으면 좋겠는데 그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럼 분자의 값이 0이었을 때 분모의 값은 반드시 0이어야 되겠네? 이 말이 좀 납득되시나요? 근데 이게 머리에 잘 기억이 안 돼. 선생님이 너희 나이 때도 잘 기억이 안 됐었고 문제 풀 때마다 헷갈렸었거든? 쉬운 문제는 별 고민 없어. 쉬운 문제들은 싹 다 하나가 0이면 다른 하나가 0이라고 풀면 돼. 쉬운 문제는. 근데 그 쉬운 문제만 항상 풀다가 나중에 원론적인 개념이 필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에만 분모의 값이 빵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단순한 문제만 풀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는 문제 형태야.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세 개를 구분해서 풀었거든? 머릿속에 저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 대부분의 애들 한 8, 90% 애들은 지금 설명한 거 잊어버리거든? 그럼 선생님이 지금 너희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했던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풀면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막 푸니까 8, 90% 애들은 항상 못하는 거야. 분모의 값이 0이면 수렴하기 위해서 분자의 값은 무조건 0이어야 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손으로 자기가 직접 써보면 돼. 분자의 값이 0이었을 때는 분모의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다 수렴할 수 있어. 그것도 써보면 다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분자의 값이 0이었을 때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는 분자가 0이면 분모는 무조건 0이어야 돼. 지금 설명하는 동안 어려운 건 없었지? 그죠?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 정리가 미정계수라고 하는 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 A, B의 값들을 구하는 방법이거든? 그런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이 분수의 값이 수렴했으면 좋겠는데 극한값이 수렴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분모의 값이 빵이라고 얘기했네. 분모가 빵으로 하면 무조건 분자는 빵으로 가야 돼. 하지만 이번에는 알파라고 하는 값이 빵이 아니라는 값이라고 써있네. 수렴하는 값이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은 분자의 값이 0이었을 때, 분자 0이었을 때,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만 분모의 값은 0으로 갈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쉬운 문제들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어려운 문제는 이게 중요한 파트야.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만 분자 0이면 분모의 값도 0입니다. 근데 이게 머릿속에 구조화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은 머릿속에 구조화돼서 잘 안 들어가거든? 분자가 빵일 때는 수렴하기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무조건 분모의 값은 빵으로 간다고? 하지만 분모의 값이 빵이었을 때 아니나? 잘못 얘기했나 쌤이? 분모가 빵이었을 때가 분자의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수렴하는 게 아니고 분자가 빵이었을 때만 수렴한다고? 하지만 분자가 빵이면 분모가 뭐가 되든지 간에 수렴할 수 있다고? 다만 그 수렴하는 값이 빵이 아니었을 때는 분모의 값도 빵으로 간다고요? 이거를 옆에 공부 못하는 친구한테 자연스럽게 방금 여태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을 다른 친구한테 니네가 말로 하면서 표현을 해보면 좀 더 머리에 기억이 오래 갑니다. 학교에 아직 학교 가자는 방학이 전이잖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아는 척하면서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하는 동안에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일단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극한값을 가지고서 A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렴한다고 합니다. 근데 1, 2, 2번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럼 분자도 1, 2, 2했을 때 0이 돼야지만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한테 1, 2, 2 하고 있습니다. A의 값 마이너스 1인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책에는 조금 부실하게 내용이 잘 안 써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함수 fx가 더 아래에 있는 그림이고 함수 gx가 위에 있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리미트 x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갔을 때 fx의 값이랑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gx의 값은 만약 이게 fx고 이게 gx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항상 fx가 더 아래에 있고 gx가 위에 있는 거니? 그럼 특정한 a라고 하는 값에서
이쪽에서 갔을 때 극한값이랑 이쪽에서 갔을 때 극한값은 fx의 극한값보다 gx의 극한값이 더 큰가요? 하지만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여기가 a라고 한다면 fx하고 gx는 항상 fx보다 gx의 값이 더 위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만날 때가 a에서 만나는 거고요. 이렇다면 극한값이 서로 같을 수도 있는 건가요? 납득식 맞나요? 그런데 원래 함수의 대소관계는 극한값에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등호가 있으면 지금 등호가 사용되네.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두 번째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fx보다 gx가 더 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책에 있는 내용은 이게 지금 1번, 2번에서 지금 이 2번이 안 나와 있거든? fx보다 gx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극한값이 더 크다라고만 답하게 되면은 이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됩니다. 왜냐면 x분의 1하고 x분의 3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어떤 x의 값을 x한테 똑같은 숫자를 대입했거든? 똑같은 숫자 1을 대입하든 똑같은 숫자 2를 대입하든 똑같은 숫자 3을 대입하든지 간에 무조건 어떤 숫자를 대입하든지 간에 오른쪽이 큰 건 확실하죠. 하지만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극한값은 뭐가 되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은 뭐가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0이네. 둘 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두 녀석의 값은 같은 거잖아. 0으로. 원래는 이게 부동호가 있었지만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는 거네. 내 말 좀 납득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등호가 있으면 극한값에도 등호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하지만 원래 등호가 없었다고 한다면 극한값에는 꼭 등호를 넣어줘야지만 돼. 대소관계는 달라지지 못해. 대소관계는 절대 달라지지 못하는데 등호가 없어서도 극한값에서는 등호를 반드시 넣어줘야지만 돼. 이 말 납득되셨나요? fx하고 hx하고 gx의 값이 이런 대소관계를 갖는다고 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hx의 극한값이 생기면 필요하거든? 근데 만약에 x가 a로 갔을 때 fx의 값도 알파로 가고 gx의 값도 알파로 간다고 한다면 싹 다 리미트를 달아주면 다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죠? 양쪽 옆에 게 알파로 간다면 가운데 낑겨진 녀석의 값도 당연히 알파로 가지 않을까요? 이걸 샌드위치 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수학적인 정식 용어입니다. 샌드위치의 정리, 샌드위치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등호가 없었어도 리미트를 달게 되면은 등호가 달리기 때문에 이건 등호가 없었어도 리미트에 등호를 달아서 양쪽 옆에 게 알파로 가면은 가운데 것도 알파로 간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애당초 등호가 있었다고 한다면 양쪽 옆에 거의 극한값이 알파라고 있을 때 이것도 극한값이 알파, 이것도 극한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가운데 낑겨진 녀석의 값도 극한값이 알파라고 할 수 있겠죠? 등호가 있고 없고는 원래 이 앞에 조건에 등호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극한값은 무조건 등호가 달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납득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책에서 좀 아쉬운 점은 등호가 없었을 때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이거 하나만 좀 써놨으면 좋겠는데 fx라는 녀석과 gx라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돼 있어도 알파의 값이랑 베타의 값이랑 극한값들은 반드시 등호가 달려야 됩니다. 이 등호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등호가 있으면 당연히 등호를 달아줄 거고요. 등호가 없어도 당연히 등호를 달아줄 겁니다. 극한값에는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쓰셨죠? 자,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x가 0으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을 묻고 있습니다. 세 개의 부등식 주어진 식에다가 싹 다 x가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을 달아주려고 하거든? 설령 위에 있는 부등식에 등호가 없었어도 극한값은 등호를 달아줄 건데 x가 0으로 가면은 양쪽 옆에 거의 극한값이 누가 되죠? 그럼 가운데 낑겨진 형도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1일 수밖에 없죠? 서술형으로 시험에 나오면은 반드시 이렇게 표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지금은 쉬운 문제를 풀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문제를 풀게 되는데 별 고민 없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나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작 어려운 문제에서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처음에 풀 때 약간은 신경 쓰면서 풀 거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다시 내가 중요한 내용을 뭘 안 생각한 게 있나? 여기 떠올려 볼 건데 지금 일단 첫 번째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x라는 녀석의 값 1로 가까이 갔을 때 생긴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x가 1로 가면 분모의 값이 0으로 가나요? 그럼 분자의 값도 1 대입했을 때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대입하고 있습니다. x의 값 1로 가까이 갔을 때 분자에 있는 녀석의 값이 0이어야지만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항상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애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항상 알파벳 순서가 느린 녀석은 하고 정리할 겁니다. 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분수에 있는 분자의 값이 뭐가 되는 거지? 선생님 다시 대입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다시 대입하려고 하거든? 그럼 분자의 값 인수분해 되나? x곱 마이너스를 인수분해 되고 ax 마이너스 a도 인수분해 돼요? x 마이너스로 묶어 쓸 수 있나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ax 빼기 a의 값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 이걸 대입하려고요. x의 값 1로 가까이 갔을 때 이제 할 일은 이 꼴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0이 되는 원인을 약분하고 숫자 대입하실 거죠? 그럼 0이 되는 원인들 약분했습니다. 그리고 숫자 대입했습니다. 극한값은 2 플러스 a고 극한값은 5라고요? 그래서 a의 값은 누구라고요? a가 3이면 b는 누구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단순하죠? 분모의 값이 0이면 분자의 값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제일 많이 하는 실수부터 지적합시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분모의 1대입했을 때 0이었을 때 분자의 1대입했을 때 0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지 않아. 하도 많이 듣기 때문에 수백 번 듣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 수백 번 문제를 풀기 때문에 모르지 않아.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선생님이 분명히 분모가 0이면 분자 0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바보들이 일단 있어. 이런 애들이 한 절반 정도 있어. 닭이야 닭. 내가 지금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를 대입한 값이 0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분자 자체가 0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두 번째, 이제 여기 1 대입하기 0인 것까지는 이제 하는 애들이 좀 있어. 근데 절대 하지 않아. 절대로 B는 하고 절대로 정리하지 않아. 이 짓을 절대로 안 해. 이런 바보들이 또 있어. 이 두 가지 그룹만 없어지면은 모든 애들이 아무도 안 틀리는 애들이 없을 거야. 실수하는 포인트는 딱 여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분자에다가 지금 2를 대입하면은 2 대입하라고 하는데 분자가 2로 가까이 가면 x가 2로 가까이 가면 분자는 빵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럼 분자가 빵으로 가까이 가면 분모는 뭐가 되는지 간에 수렴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오른쪽에 있는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는 걸 확인해야 돼. 그럼 분자가 빵이면 분모의 값도 빵으로 가야 되겠죠? 그거는 이 분모 자체가 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2를 대입한 값이 빵이라는 얘기죠? 내 말 지금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이 자리는 B는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B는 하고 정리했고 대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입할 때 분모에다 B를 대입하게 되나요? 그럼 분모의 값은 루트 x 플러스 a 빼기 루트 2 플러스 a가 되겠네? 그럼 꼴은 빵분의 빵꼴에 루트가 있는 건가? 빵분의 빵꼴에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해야 되죠? 네, 유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분자의 x-2한테도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a를 곱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분모의 값에도 이 분모의 값에도 지금 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분모는 뭘로 바뀌죠? 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x-2가 남겠죠? 그럼 빵분의 빵꼴이 되기 때문에 2대입했을 때 빵 되는 원인들은 소거했고요. 이제 2대입했습니다. 2대입하면 뭐가 남죠? 두 개의 루트 2 플러스 a가 남나? 그 값이 6으로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a 값은 누구야? a가 7이면 b의 값은 누구예요? 네, a가 7이면 b의 값은 마이너스 3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완전하게 이해되는 거 맞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방금 봤던 녀석이 시험 문제에서 앞부분에 나온 10번보다 앞에 나온 아주 쉬운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서술형 문제라든지 조금 어려운 문제 첫 번째 문제에 속하는 거거든? 선생님은 수업할 때 미리 이렇게 얘기해. 무한대로 가는 건 한 번 써먹기, 숫자로 가는 건 두 번 써먹기라고 얘기해. 이 문제는 형태를 바꾸지 않고 반드시 출제하게 되어 있어. 모든 학교가.
매우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출제 형태거든. 무한대로 가는 녀석의 값은 한 번만 사용할 거고요. 숫자로 가는 녀석의 값은 두 번 사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무한대로 가는 녀석의 값은 분모의 값이 2차식이네. 그럼 분모가 무한대로 가네 지금. 그럼 분자의 값도 무한대로 가야지만 개수 비교해서 3이라고 할 거 아니야. 우린 최고차는 개수 비교할 거잖아. 그럼 지금까지 획득한 정보는 뭘 획득했죠? fx의 정체가 3x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2차 계수가 3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개수의 값이 극한값 비교해서 개수 비교해서 3이라고 하는 극한값이 나왔을 거고요. 이런 최고참 계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한 번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식을 쳐다봤더니 알고 있는 사실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분모가 0인가? 그럼 분모가 0이니까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의 값 반드시 0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f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한 분자의 값이 0인 걸 알고 있나요? 이제 두 번 중에 한 번 사용했네. 남은 한 번 더 사용해야 되나 앞으로? 근데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알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를 대해서 빵이라는 얘기는 인수 정리를 통해서 뭐가 인수인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빵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값이 인수인 걸 알고 있죠? 그래야지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빵이니까요. 근데 다른 인수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뭐 x 마이너스 알파로 놓든 x 플러스 알파로 놓든 자기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데 x 마이너스 알파로 놓겠습니다. 아까 전에 두 번 사용한다고 얘기했잖아. 이제 이 녀석의 값을 다시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식을 두 번 보려고 합니다. 그럼 대입하게 되면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분자의 값에다 지금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알파라고 대입했습니다. 알파를 알게 되면은 fx 정확하게 다 구하게 되는 거네? 근데 분모의 값은 x 플러스 4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빵 되는 원인들을 소거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3도 지워지나요? 남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남을 거고 그 극한값이 1입니다. 예언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눈 뜨고 쳐다봐야 될 걸 놓친 것 같은데요. 알파라고 하는 값이 지금 누구죠?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fx의 값은 3x 플러스 x 플러스인가요? 전개하셔도 되고 전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건 한 번 써먹기, 숫자로 가는 건 두 번 써먹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얘는 수업할 때 놓치는 게 있으면 나중에 숙제할 때 어렵습니다. 자, 샌드위치 부동식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는 fx의 값에 범위의 값이 주어져 있는데 fx는 두 개 함수 사이에 있는 함수가 fx라고 하고요. x가 1로 갔을 때 극한값을 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x가 1로 갔을 때 극한값을 왼쪽 값은 극한값이 누구야? 네, 왼쪽 값은 극한값이 2네요. 오른쪽 값은 극한값이 누구야? 그럼 양쪽 옆에 게 2로 가니까 답도 2라고 하면 되나요? 지금 사용한 내용 정리는 샌드위치의 부동식, 샌드위치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양쪽 옆에 게 2로 갔으니까 가운데 낑겨진 것도 2로 갈 겁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이 써 있는데 여기는 fx의 범위를 줬는데 여기서는 x 플러스 1분의 fx의 극한값을 묻고 있습니다. 양수라는 조건은 나누기 했을 때 분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양수로 나누기 하면 분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잖아. 셋 다 모두 x 플러스 1로 나누기 한 다음에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얘는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구야? 얘는요. 그 가운데 낑겨진 녀석의 값도 5란 얘기인가요? 자, 이제 도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극한들은 다 배웠거든. 내용상으로는 다 배웠거든. 근데 내용상으로 다 배웠는데 그냥 식만 주고 계산해라고 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너희한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세요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도형은 함수의 그림이 뭐 직선, 포물선, 원, 뭐로든 출제하는 상관이 없거든. 항상 매번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 거고 이런 문제 유형은 문제를 똑바로 읽고
미수만 잘 잡아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식으로만 잘 표기하면은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삼각형의 넓이, 색칠한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각형 OPQ의 넓이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반지름 길이가 1이는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만나 생기는 교점이 P점과 Q점인데요. 원점과 연결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삼각형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내가 밑변하고 높이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럼 밑변하고 높이의 값을 알고 싶은데 제일 처음에 뭐부터 구할 거야? 높이? 높이의 값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점의 좌표를 h라고 한다면 OH 길이를 이미 알고 있지 않아? 높이의 값이 몇인데요? 근데 높이의 값은 이미 상수함수 a까지 길이 a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밑변 길이인가? 그럼 밑변 길이 값을 구하려면은 PQ의 값을 바로는 못 구하고 pH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pH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구하나요? 그럼 pH 길이가 몇이야? 루트 1-a 제곱의 값이 pH 길인가요? 그럼 내가 지금 넓이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값이 pH가 2개예요? 높이의 값은 a고요? 꼴랑 이렇게만 식을 세우세요. 식을 세운 다음에 대입하세요. 대입할 때 제곱해서 대입하라고 했나요? 제곱해서 대입하고 있습니다. a라고 하는 값이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간다면 1-a분의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1-a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인가? 그럼 얘가 약분하면 뭐가 남니? 거기다 1만 대입하면 돼요? 1만 대입하면 되니까 극한값이 누구예요? 네, 2 곱하기 1이어서 극한값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이런 대부분의 문제만 똑바로 읽고 주어진 식에서 식만 세워서 대입해서 산수하는 수준입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39쪽까지 풀고서 모르는 거 풀이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